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2025년 10월 23일 목요일 한국 증시에 정말 뜨거웠던 하루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받은 천당과 지옥 10월 23일 국내 증시 마감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요. 오늘 시장의 핵심적인 움직임 또 그 의미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그 제목 그대로 천당과 지옥 네. 네, 이걸로 오간 날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그랬죠.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사상 처음으로 3,900선을 딱 돌파하는 와 이런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확 급락하면서 결국엔 하락 마감했죠. 네. 특히 그 한미 관세 협상 관련 소식 이게 시장 전체를 아주 뒤흔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장중 사상 최고치 경신이라는 아주 강력한 긍정적인 신호가 있었고요. 또 바로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관세 협상 관련 발언, 그 이후에 나타난 실망 매물 출회, 이게 정말 극명한 부정적 신호였죠. 같은 날에요. 정말 극과 극이었네요. 네. 이 과정에서 또 외국인하고 기관 움직임,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반응이 엇갈린 점도 오늘 시장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저희가 받은 자료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주요 흐름이 정확히 어땠는지 또 무엇이 이런 극심한 변동성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런 혼란 속에서 당신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오늘의 큰 그림부터 좀 보죠. 코스피는 0.98% 하락한 3,845.56, 코스닥은 0.81% 하락해서 872.03으로 마감했습니다. 이게 무려 7거래일 만에 조정이었어요. 네. 꽤 올랐었죠. 네, 상승세가 꽤 가팔랐던 만큼 뭐 조정 자체는 예상 가능했지만 그 과정이 상당히 극적이었습니다. 이 하락의 그 표면적인 주범은 역시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양쪽 다요. 네. 코스피 시장에서만 이 두 주체를 합쳐서 8천억 원이 넘는 순매도를 기록했어요. 지수를 아주 강하게 끌어내렸죠.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매도 우위를 보였고요. 정말 드라마틱했던 건 그 코스피가 장 초반에 하락 출발했다가 다시 강하게 반등하면서요. 사상 처음으로 3,900선, 정확히는 3,902.21까지 올랐다는 점이죠. 네, 맞아요. 이야, 정말 이제 4천 가는 건가 하는 기대감이 그냥 최고조에 달했을 텐데 불과 몇 시간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확 식었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시점에 대해서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게 결정적이었어요. 맞습니다. 그 APC 정상회의 같은 임박한 이벤트를 계기로 해서 조속한 타결을 기대했던 시장 심리가 순식간에 그냥 실망감으로 바뀐 거죠.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군요. 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발언 자체도 중요했지만 이미 3,900선까지 단숨에 달려온 시장의 피로감하고 맞물리면서요. 차익 실현에 아주 좋은 빌미를 제공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빌미요? 네, 어떻게 보면 시장은 뭐랄까 조정을 위한 명분을 찾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 발언 내용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가파른 상승 이후에 타이밍 좋게 나온 그 발언이 매도 심리를 자극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 결과 그동안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주도주들, 예를 들면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원자력, 증권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승폭이 컸던 만큼 실망 매물하고 차익 실현 매물이 겹치면서 낙폭도 상대적으로 컸죠. 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모든 게 다 내린 건 아니었습니다. 양자 컴퓨팅, 전력 설비, 또 우크라이나 재건, 신재생 에너지 같은 특정 테마들은요. 개별적인 호재에 힘입어서 오히려 강세를 보이는 소위 차별화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시장 전체가 흔들릴 때 오히려 돋보이는 분야들이 있었다는 점이 흥미롭네요. 그럼 이 매도세를 누가 주도했고 또 누가 받았는지 투자 주체별 움직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외국인하고 기관은 양대 시장에서 모두 팔았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약 4,072억 원, 기관이 약 4,003억 원을 순매도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1,224억 원, 기관이 137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맞네요. 특히 외국인하고 기관이 코스피에서 동시에 4천억 원 넘게 팔아치운 건 이거 상당히 이례적인 매도 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정말 공격적으로 매수에 나섰습니다.
코스피에서 7,055억 원, 코스닥에서 1,702억 원, 합쳐서 무려 9천억 원 이상을 순매수하면서 외국인하고 기관 물량을 거의 다 받아냈어요. 네, 엄청났죠? 개인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단순히 저가 매수 기회로 본 걸까요? 그 점이 오늘 시장의 또 다른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지수는 하락했지만 증시 주변 자금 상황을 보면요. 개인들의 투자 열기가 식지 않았다는 신호가 뚜렷합니다. 고객 예탁금,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주식 매수를 위해 증권사에 맡겨둔 돈은 오히려 전날보다 1,500억 원 이상 늘어나서 8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예탁금이 늘었다고요? 떨어졌는데? 네. 게다가 소위 빚2로 불리는 신용융자 잔고 역시 3,100억 원 넘게 증가하면서 2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와, 빚까지 내서 주식을 사려는 시효가 더 늘었다는 거네요? 이건 좀 놀라운데요. 지수는 떨어졌는데 말이죠. 그렇죠. 신용융자 잔고가 늘었다는 건 단순히 가용 자금이 많다는 걸 넘어서요. 투자자들이 레버리지를 활용해서라도 주식을 사려는 의지가 강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 의지. 네. 즉 표면적인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은 여전히 매우 뜨겁다는 강력한 증거죠. 물론 이게 향후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이자 일각에서 우려하는 과열 신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시장의 저력을 보여주는 유동성의 힘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유동성은 풍부한데 그 힘이 특정 종목이나 테마로 쏠리는 현상에 나타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 지수 하락폭보다 체감 하락폭이 훨씬 컸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어요. 네, 체감은 더 심했죠. 자료를 봐도 코스피에서 상승 종목 260개보다 하락 종목 609개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코스닥은 그 차이가 더 벌어져서 상승 489개, 하락 1146개였습니다. 그야말로 대부분의 종목이 파란불을 켰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런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빛나는 종목들은 있었습니다. 소위 옥석 가리기가 진행된 셈인데요. 특히 250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강한 힘을 보여준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주로 조선, 전력설비, 일부 반도체, 석유화학처럼 펀더멘털이 탄탄하거나 뚜렷한 개별 성장 동력, 즉 모멘텀을 가진 분야들이었습니다. 아, 그런 쪽이요? 네, 예를 들어 이수화학이나 한라MS 같은 경우는 거의 상한가까지 치솟으면서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LS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전력 설비주나 심텍 같은 반도체 기판 업체도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 전체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흐름이었죠. 이런 개별 종목들의 강세 외에 테마별 움직임도 두드러졌는데요. 특히 양자암호, 양자 컴퓨팅 테마의 급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좀 의외였는데 어떤 배경이 있었나요? 이건 정말 중요한 뉴스였는데요. 미국 정부가 아이언큐나 리게티 컴퓨팅 같은 미국의 주요 양자 컴퓨팅 기업에 직접 지분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아주 강력한 촉매제가 된 거죠. 미국 정부가 직접 특정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한다고요. 상당히 파격적인데요. 그렇습니다. 이건 미국 정부가 양자 기술을 단순한 미래 기술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에 직결되는 핵심 전략 분야로 인식하고 있다.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핵심 전략 분야. 네. 정부가 직접 지분 투자까지 고려한다는 건 그만큼 이 기술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방증이죠. 이 소식에 국내 관련주로 꼽히는 엑스게이트가 24% 넘게 급등했고요. 사토시 홀딩스, 라닉스 등 다른 관련주들도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동반 급등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기적으로 국내 관련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기대감을 불어넣는 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소식이네요. 반면에 오늘 하락한 테마들도 짚어봐야겠죠. 특히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들의 낙폭이 컸습니다. 네, 간밤에 발표된 테슬라의 3분기 실적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테슬라의 주당 순이익이 0.50달러였는데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소위 어닝 쇼크를 기록했거든요. 아, 쇼크 수준이었군요. 네, 매출 자체는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지만 원가 상승이나 구조조정 비용, 그리고 공격적인 가격 인하 정책 등등 때문에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점이 시장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매출 성장만큼이나 수익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죠. 아, 매출이 늘어도 이익이 줄면 문제가 되는군요. 그 여파로 국내 관련주들도 타격을 입었군요. 정확합니다.
전날까지 좋은 흐름을 보였던 에코프로가 6.75%, 에코프로 BM이 3.51% 하락하는 등 주요 2차 전지 소재주들이 테슬라 쇼크와 차익 실현 매물이 겹치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계속 이야기했던 한미 관세 협상 관련 불확실성, 이건 자동차, 증권, 금융주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그렇죠. 장 초반 3,900 돌파 때만 해도 관세 협상 타결 기대감이 반영됐을 텐데 대통령 발언 하나로 분위기가 급냉했으니 관련 종목들이 직격탄을 맞았겠네요. 네, 현대차가 3.45%, 기아가 2.62% 하락했고 증권주 중에서는 미래에셋증권 마이너스 3.37%, 한국금융주주 마이너스 3.28% 등이 동반 하락하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관세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관련 섹터 전반의 매물이 출회된 결과입니다. 그 외에도 상한가를 기록하거나 개별적으로 급등한 종목들을 보면 정말 각자의 이유가 뚜렷했습니다. KM텍은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용 핵심 부품인 각형 캔 설비를 처음으로 출하했다는 소식이 전력 저장 장치 테마 강세와 맞물려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이수화학은 유럽 경쟁사의 공장 가동 중단 소식에 따른 반사수의 기대감으로 상한가 근처까지 갔습니다. 또 동일 스틸럭스하고 한라 IMS는 한라 IMS의 대선조선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소식으로 각각 대선조선 최대 주주, 인수 주체로서 부각되면서 나란히 급등했죠? 아, M&A 이슈네요. 네, 이런 M&A 관련 이슈는 시장이 어려울 때 더 주목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광명전기 역시 전력 설비 테마 강세에 더해서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M&A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큰 폭으로 올랐고요. 심택은 주요 메모리 반도체 3사에 소켓용 기반 성능 평가를 통과했다. 이런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급등했습니다. 정말 시장 전체의 흐름과는 별개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았네요. 그렇습니다. 시장 전체를 누르는 거시적인 요인이 있더라도 개별 기업의 뉴스나 특정 산업의 호재는 주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이죠. 자, 그럼 오늘 시장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코스피가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천당을 맛봤지만 한미 관세 협상 우려가 급부상하면서 급락하는 지옥을 동시에 경험한 그야말로 변동성이 극심했던 하루였습니다. 네, 정말 롤러코스터였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시장을 강하게 짓눌렀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이걸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서 9,000원 건 이상 순매수하며 맞섰습니다. 네, 핵심 동의는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관세 협상 관련 발언으로 촉발된 불확실성 증대, 그리고 그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출회였습니다. 여기에 간밤 테슬라의 실적 쇼크라는 외부 요인이 2차 전지 섹터에 부담을 더했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오늘 시장이 전체 지수의 등락과는 별개로 개별 테마와 종목별로 극심한 차별화 흐름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네, 차별화. 양자 컴퓨팅이나 전력 설비처럼 강력한 성장 동력이나 정책적 지원 기대감을 가진 테마는 시장의 전반적인 하락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단순히 시장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는 개별적인 가치와 성장 가능성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이런 신호로도 익힐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점점 더 선별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 시장의 방향성 못지않게 어떤 분야와 종목이 상대적으로 강한 힘을 보이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진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분석이 오늘 이 자료를 접하시는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오늘 시장은 뉴스 하나, 특히 무역협상 같은 거시경제적 요인에 대한 리더의 발언이나 기대감의 변화가 얼마나 빠르고 강력하게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뒤흔들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죠. 순식간이었죠. 네, 예상치 못한 변수 하나가 순식간에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입니다. 동시에 오늘 시장은 전체 지수만 보고서는 결코 파악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들이 많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하는 힘든 날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의 양자 컴퓨팅 투자 검토 소식 같은 특정 산업의 지용을 바꿀 만한 뉴스나 ES 설비 첫 출하, M&A 같은 기업 자체의 긍정적인 모멘텀에 따라서는 매우 강하게 움직이는 분야와 종목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한미 관세 협상 관련 발언 하나에 시장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처럼 앞으로 계속 마주하게 될 다양한 지정학적 이벤트나
각국 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 발표들이 언뜻 보기에는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산업이나 섹터에까지 예상치 못한 큰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거나 혹은 반대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차별화된 기회를 만들어낼 가능성, 이게 얼마나 될까요?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고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투자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한번 깊이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장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공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함께 살펴봤는데요. 부디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시장의 복잡한 움직임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기억해 주세요. 저희가 나누는 이 모든 정보는 투자를 위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최종적인 투자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요. 네, 그 점이 중요합니다. 시장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을 내포하고 있으니 중요한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는 반드시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스스로 깊이 있는 분석을 하시거나 필요한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